3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6명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99,075명입니다. 현재는 6,767명이 격리 중에 있으시고 위중증 환자는 103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1,697명이고 치명률은 1.71%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415.9명이 발생해서 직전 일주보다는 12.4명, 2.9%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17.4명으로 지난 1, 2월에 30명대였던 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명대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월 중순 이후부터 400명대를 지속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권, 강원권에서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생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이 39.2%이고 집단 발생이 26.2%입니다. 병원 및 요양시설의 감염 비율은 2%로 4주 연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1, 2월에는 20% 내외였으나 지난주에는 28.5%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규 집단 발생은 지난주에 총 17건이 신규로 보고되었고 제조업, 제약회사 등의 직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 교육시설이 4건, 그리고 병원이 3건,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장업 등에서의 신규 집단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1월 이후에 지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치명률도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해서 1.75%가 1.72%, 오늘 기준으로는 1.71%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치명률은 여전히 20%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망자가 26명 발생했습니다. 80대 이상 어르신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경로로는 시설 및 병원에서 노출되신 분이 9명으로 많았고 사망자 중에서도 조사 중인 사례가 10명, 38.5%로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학령기 연령인 3에서 18세의 발생 현황은 전체 확진자 대비 8.8%로 지난주 10%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에 외국인의 비율은 설 연휴 이후에 급증해서 최근 일주에는 11.4%가 외국 국적자에서 보고되고 있고 지역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총 465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에서는 431건 중에 26건, 6%에서 변이가 확인되었으며 해외 유입 사례는 34건에 대한 검사 결과 10건, 약 30%에서 변이가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36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24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33건 증가해서 211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2건 증가해서 30건이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1건 증가해서 총 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36명의 인지 경로로는 해외 유입이 10건이고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가 26명이며 모두 내국인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유행에 대한 바이러스 감시 결과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하고 연관된 경우가 19명이었고
신규로 확인된 집단 발병 사례가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해서 3명, 그리고 영남권 친척 모임에서 3명 등 6명이 영국 변이로 확인되어 현재 영남 지역 중심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코로나19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돼서 사업장 및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집단 감염을 보면 이미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인 유증상자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종사자가 근무함으로써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집단 생활을 하고 또 과밀 환경의 관리가 미흡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공용 공간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유행이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조기 발견이 지연이 돼서 전파가 더 확산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또한 목욕장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의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밀집 사업장에서도 산밀 환경 그리고 밀접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집단 감염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험 지역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 검사와 외국인에 대한 익명 검사, 그리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등 방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봄맞이 여행 나들이 증가, 그리고 야외 활동 모임 증가 등으로 인한 사람 간의 접촉 증가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인 경우에는 유증상자가 이용하는 것, 그리고 또 종사자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근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위반 시 제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확산 위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 집단 발생으로 인한 26건이 추가로 확인되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감시, 그리고 또한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환자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집단 발생 증가 등 감염이 더 확산될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을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 주시고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67만 6,607명에 대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1차 예방접종의 접종률은 84.6%인 상황입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87.8%, 요양시설이 89%, 그리고 1차 대응 요원이 7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82.3%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로 접종을 시작한 환자치료병원의 경우에는 3주가 경과하여 2차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93명, 1%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차 접종을 종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신고 현황입니다. 어제는 신규로 17건이 증가돼서 현재까지 총 9,703건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사례가 9,597건으로 대부분의 신고 사례였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89건, 그리고 중증이 의심되는 사례가 경련 등 6건, 그리고 사망 신고 사례가 16건이 현재까지 총 보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8만 5천여 건의 접종이 있었고 접종자 중에 1,379건, 약 1.6%가 의심 증상, 이상 반응 의심 사례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율은 1.6%이고 누적 신고율은 1.4%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9%로 남성보다 좀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8%, 30대가 1.5%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가 더 많았습니다. 접종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5.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3.5% 순이었으며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3%, 화이자 백신이 0.3%를 보고하였습니다. 임상 증상별로는 지난 누적한 신고 사례와 유사하게 발열이 47.9%, 그리고 근육통, 두통, 오한 순이었으며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는 피해조사반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결과는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이상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에 대한 등록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은 1,651개소, 요양시설 등은 4,010개소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 37.5만 명 중에 28만 8천여 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하셔서 동의율은 76.9%였습니다. 참고로 요양병원의 동의율은 75.2%, 그리고 요양시설 등에서는 78.7%의 동의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백신은 3월 22일 오늘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먼저 접종을 추진하고 요양시설은 일주일 뒤인 3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은 지난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의 방문팀 또는 시설별로 계획된 의료진이 방문하여 접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방접종 후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간혹, 돌봄, 공백 등에 대비해서 안전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간호 돌봄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분산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3, 4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접종 일정을 수립하여 분산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접종 여부 결정 시에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또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예방 접종에 최선을 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를 신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위원님 그리고 예방접종과 혈전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분 식약처의 부장님 모셔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최은화 위원장님께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견된 혈액응고 장애 사례들로 인하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청, 영국의약품규제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혈액응고 장애에 대하여 분석한 의학적 근거와 결론을 검토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WHO, EMA, 영국의약품규제청의 입장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현 국내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여야 함을 권고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감염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부 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혈전 생성은 코로나19 감염을 포함한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병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관찰된 혈전 생성 사례는 평상시 발생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특이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과 혈소판 감소가 함께 동반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와 뇌정맥동 혈전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접종된 총 2천만 건 이상 접종 건수 중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 7건과 뇌정맥동 혈전증 1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두 질병 상태 모두 100만 명당 1명 내외의 빈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같이 수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아주 드문 증상이라도 접종 시점과 연관성을 가지고 인지될 수 있습니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혈전증과는 매우 다른 질환이며 코로나19 백신과 상관없이 코로나19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뇌정맥동 혈전증의 발생 빈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건수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더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보여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이 혈액 응고 사례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특이 사례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감염과 사망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 가능성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순서가 되신 대상자께서 미루지 말고 백신을 접종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비록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혈액응고 장애이지만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백신 접종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할 만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과 의료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접종 후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언론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성 서한을 통한 정보 제공과 약물 유해 반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안내와 교육 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와 뇌정맥동 혈전증에 대해서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되 인과성이 증명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접종 기간은 예방접종 전에 혈액응고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접종 후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유사 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조사 감시하고 국내외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